부탁드립니다. 한동안 얼어붙었던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풀리는 모습입니다. 집을 내놨던 집주인들도 좀 집값을 올리는 분위기고요. 아예 매물을 걷어들이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전셋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9일 부동산 대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LTV, DTI 규제 완화를 하고 또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 또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재건축 관련해서 규제 완화가 눈에 띄던데요. 좀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일단 말씀하신 금융규제 완화 포함해서 새해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7.24 대책을 통해서 하반기에 정책 방향들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재건축, 재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추가 완화, 또 청약 제도의 개편이나 청약 제도 기준의 완화 같은 것들을 추가로 내겠다라고 예고한 바가 있었죠. 그 내용들을 합쳐서 이번에 9일 대책으로 추석 전에 좀 시기도 앞당겨서 발표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 연한을 최장 30년 이내로 완화하는 부분을 대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최장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줄어들면서 재건축 추진할 수 있는 대상 단지들이 좀 많이 늘어난 모습이고요. 재건축 안전진단에 있어서도 뭐 주차장 부족 문제 같은 주거 환경에 대한 이제 비중을 강화해서 좀 재건축 안전진단의 기준도 좀 완화하는 내용들 추가로 발표가 돼서 재건축 추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좀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인지 또 이 수혜를 얼마나 입을 수 있을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이제 추진을 해볼 수 있는 연한 자체가 최장 30년 정도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준공된 시점이 1987년 정도부터 90년도 정도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2년 내지 8년 정도 기존 서울시의 조례에서보다 재건축 추진할 수 있는 가능 연한이 줄어들게 되고요. 네. 91년부터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들은 최대 이제 10년 정도까지 단축이 되면서 이런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아파트 지구들, 대표적으로 뭐 목동에 있는 아파트 지구라던가 아니면 이제 노원구 중계동, 상계동 쪽에 있는 주공단지들 이런 곳들이 재건축을 좀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좀 완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단지들이 모두 다 재건축을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고 아무래도 좀 사업성이라던가 기존의 좀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 조건이 좋은 곳들에서 먼저 좀 추진을 선별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나 정보업체 발표 따르면 서울 지역에만 20만 채 이상 정도가 이런 준공 연한에 속하는 아파트 단지라고 하니까 이 중에서 종전에 좀 용적률이 낮고 사업성이 보이는 단지들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움직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상 재건축을 다 좀 규제를 풀었지만 사업성이 있는 곳에 좀 재건축이 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강남 쪽에 수혜가 가지 않을 것이냐, 강남 특혜다. 이런 얘기들, 비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주거 인프라가 우수하고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좀 높은 가격에 일반 분양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현재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제 목동 쪽이라던가 강남 쪽에 준공 연한을 세운 단지들에서 재건축이 좀 먼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상대적인 이제 수혜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나 이제 수요자들의 증가 부분이 수도권 주택 시장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선 이런 지역에 쏠린 수요자들의 관심이나 투자 움직임이 주변에 있는 기존 주택 시장이나 전반적인 시장에서도 좀 활력으로 작용하는 이런 확산 부분을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 밖에도 좀 눈여겨봐야 될 대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청약제도 개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을 현재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현재 민영주택 소형에서 40% 적용되고 있는 가점제에 대해서 2017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좀 자율적으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그 유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이제 감점제 같은 다주택자들이나 유주택자들에게 적용되던 좀 부수적인 규제들은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청약 통장의 큰 면적으로 이제 통장 예치금을 늘리거나 할 때 적용되던 기한의 제한들도 모두 없애서 좀 청약 통장의 수요자들도 좀 쉽고 편리하게 청약에 좀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제도로 활용할 수 있게 바꿀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1순위가 되려면 통장 개설하시고 2년을 지나셔야 1순위자가 되실 수 있는데, 이 기간을 1년으로 절반 크게 단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월 지나서 2순위이신 분들 중에 조금만 기간이 지나면 1순위자에 추가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망 분양에 청약하고 싶었는데 순위가 좀 모자라셨던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겠고, 동시에 정부가 뭐 택조법의 폐지라던가 아니면 LH에서의 추가 이제 대형 택지 지정의 잠정적인 중단이나 조정을 통해서 공급량도 좀 조절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하고 맞물리면서 좀 아껴두셨던 청약통장은 좀 빨리 쓰실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9.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그동안 뭐 부동산 규제 거의 풀 건 다 풀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 반반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실제로도 좀 정책이 추가로 나오면서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과, 여전히 주택시장이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겠다, 이렇게 좀 두 가지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7.24 대책 이후에 정부가 내놓기로, 후속 조치로 내놓기로 약속했던 재건축이나 청약제도 개편 부분에 대한 추가 후속 조치가 추석 전에 예정대로 좀 빨리 신속하게 발표된 거는 충분히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되고, 사실상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에 실수요자들의 거래나 분양 성수기가 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책의 효과가 좀 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앞서도 좀 살펴본 것처럼 재건축이라던가 신규 분양 쪽에 이런 제도의 혜택들이 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의 수요 쏠림이나 아니면은 활성화된 이런 시장의 움직임이 현재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기존 주택 시장까지 좀 확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야 될 문제이겠고요. 예컨대 뭐 기존 주택의 거래를 진작시킬 수 있는 뭐 세제 지원이라던가 미분양 쪽에서의 뭐 과거에 썼던 것 같은 양도세 면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조금 보조를 한다면 일부 지역 시장에서 좀 움직인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부동산 규제 완화를 했을 때 부동산 이제 시장이 뭐 활성화, 좋게 보면 활성화인데 집값이 또 많이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뭐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사서 또 하우스푸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각종 우려들이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요, 양극화 현상 문제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부작용, 각종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방금 뭐 말미에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특정 지역 상품에 수요자가 쏠린다던가 과열되는 이런 양극화 문제는 지금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는 점점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좀 지혜롭게 이런 것들을 주변까지 영향을 확산할 수 있는 촉매제로 좀 쓰는 전략들이 추가로 나와야 될 것이겠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제 투자 자금의 여력이라던가 아니면은 가계의 이제 가처분 소득 증대라던가 이런 것은 아직 확실히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신중하신 모습들을 수요자분들이 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저금리를 활용한 내 집 마련 필요하신 분들은 검토를 하시되, 뭐 과거처럼 무리한 빚을 내거나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 형태로 나서시는 것은 아직은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고, 뭐 한 주택 가격의 30% 이내에서 적정한 대출을 활용해서 뭐 전세에서 내 집 마련 필요하신 무주택자분들이 움직이시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면서 이제 사실은 상대적으로 전월세 시장 내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정부가 지금 같이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부분이라던가 전세 가격 안정책 같은 것들은 좀 더 지속적으로 정부가 같이 대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무리한 대출을 이용한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보시고요. 체크포인트 그리고 오프 더 레코드 이어갑니다.